안녕하십니까. 인문학연구소 인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세계의 미스터리 16번째 90톤짜리 석상을 운반한 방법은 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16번째 877개의 모아이 석상에 담긴 미스터리. 남태평양 폴리네시아 제도 끝자락에 위치한 이스터 섬은 칠레 본토와 무려 3,500km 떨어져 자리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약 163 제곱킬로미터 정도로 우리나라 충청남도의 안면도보다 살짝 큰 크기를 지닌 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약 2900년 전, 일부 자료에서는 약 800년 전으로 나와 있기도 하지만 어쨌든 약 2900년 전 폴리네시아인들이 처음으로 이 섬에 이주를 해온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유럽인들에게는 1722년 처음 발견이 되었다고 합니다. 네덜란드의 제독인 야코프 로에베인이 항해 도중에 섬을 발견을 했는데 그날이 마침 부활절이었기 때문에 이스터 섬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미국을 발견했을 때에도 이미 거주 중인 수많은 원시 부족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대로 이름을 붙이더니 이스터 섬에서도 마찬가지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을 발견했을 때도 자기네들이 거기에 신대륙이라고 하더니 여기도 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거기에다 자기네들 마음대로 섬 이름을 붙인 거죠. 원주민들 사이에서 이 섬은 라파누이라고 불렸다고 해요. 그러니까 라파누이란 원래 이름이 있었다는 거죠. 이 섬이 유명해지게 된 것은 이때부터였습니다. 유럽인들이 이 섬에서 특이한 형상을 지닌 총 887개의 석상을 발견했던 것이죠. 탄소 연대 측정 결과 1100년에서 1680년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이 석상들은 평균 약 3.5에서 5.5m 정도 높이에 무게는 20톤 내외였지만 일부 석상들은 높이가 10m, 무게가 90톤 가까이 나가기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사진으로 접하는 커다란 머리와 비슷한 크기의 몸통은 그야말로 일부분일 뿐이고 땅속에는 그보다 더 기다란 몸통이 묻혀 있습니다. 누가 왜, 어떻게 본토에서 3,500km나 떨어진 외딴 섬에 이렇게 거대하고 수많은 석상을 만들었던 것일까요? 모아이 석상은 왜, 어떻게 만들어졌나? 모아이 석상이 사람들의 관심을 끈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스터 섬에는 목재나 로프의 재료로 사용될 만한 나무가 없는 상태에서 석상들이 곳곳에 뭉쳐 있었기 때문이죠. 일단 기원 전부터 서기 1200년경까지 폴리네시아인들이 이 섬에 정착한 시기도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들이 석상을 만들었다는 점 자체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들어서 옮겼든 원석을 그대로 옮겨서 만들었든 간에 가장 손쉬운 방법인 통나무를 깔고 이동시키는 것이 불가능한 이 섬에서 이 커다란 돌덩이들을 어떻게 한 곳으로 모았는가 라는 점은 미스터리한 것이죠. 일부 학자들은 이스터 섬에 도착한 폴리네시아인들이 11개에서 12개 정도의 씨족으로 나뉘었고 이들이 서로 경쟁적으로 석상을 만들어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려 했던 것으로 추측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쟁 속에서 무분별한 벌목이 이루어졌고 현재처럼 숲이 거의 없는 섬 지역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1995년 섬의 분화구에서 야자나무의 꽃가루가 발견되기 전까지만 해도 석상을 어떻게 이동시킬 수 있었는지 완벽한 미스터리였습니다. 그러나 야자나무 꽃가루의 발견으로 이 섬에 과거에 약 1억 그루에 가까운 야자나무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산을 할 수가 있게 되었죠. 그리고
폴리네시아인들이 경쟁적으로 석상을 세우고 옮기는 과정에서 나무들의 씨가 말라 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다른 의문이 하나 더 제기가 되죠. 그 당시 이스터 섬의 인구는 최소 7,000명에서 최대로 2만 명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어린아이와 여자, 노인 등을 제외한다면 실질적으로 노동이 가능한 인구는 약 5분의 1 정도로 줄어들고, 이 인원 중에서 기초적인 식량 수급 등을 해야 되는 인원, 그러니까 필수 인원을 제외하고 다시 10개 씨족으로 분류한다면 모아이 석상을 만들고 운반하는 데 필요한 인원은 1만 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러니까 이 섬에 1만 명이 있었다고 생각했을 때 약 150명에서 200명 내외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집트의 피라미드를 만들 때 이집트인들이 거대한 돌덩이를 통나무를 이용해서 운반했던 것으로 비추어 보자면, 이들이 나무를 베어서 통나무로 길을 만들고 그 위에 석상을 놓고 특정 위치까지 이동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이집트와 이스터 섬의 지형적 차이와 동원 가능한 인력의 차이를 고려해야 하겠죠. 구릉이 어느 정도 있지만 비교적 평탄하고 무른 이집트에 비해서 이스터 섬은 보다 복잡한 지형과 평탄하지 않은 땅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통나무길을 만들어 유지하는 것조차 쉽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의미인 거죠. 두 번째, 또 다른 가설, 밧줄 이동설. 이쯤에서 또 다른 가설이 하나 등장합니다. 수많은 야자나무가 있었다고 해서 그것들로 통나무길을 만들었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줄기로 밧줄을 만들어서 양쪽에서 교대로 잡아당겨서 석상이 걷는 것처럼 이동시켰을 것이다 라는 주장이죠. 그리고 실제로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에서는 이 가설을 바탕으로 실험을 했고 그것을 증명해 내었습니다. 약 4.4톤의 모아이 석상을 18명의 인원이 1시간 동안 100m 정도 이동시키는데 성공을 한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도 한번 이 동영상을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사람들이 달라붙어서 마치 이 모아이 석상이 걷는 것처럼 앞으로 이동을 시켰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방법 역시 반론에 부딪히게 됩니다. 우선 앞서 말했던 것처럼 모아이 석상 중에 큰 것은 약 90톤 정도가 되는데, 실험에서 사용했던 석상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4.4톤 정도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건 10배 이상의 무게를 더 지니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산술적으로 아까 18명이서 이 4.4톤을 옮겼으니까 180명, 최소 180명에서 200명 정도가 동원이 되어야 이것들을 옮길 수 있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것도 평지에서 진행된 실험이기 때문에 비탈진 언덕 등에 파묻힌 모아이의 석상을 설명하기에는 이 이론은 굉장히 근거가 부족했죠. 또한 이런 방식은 조금만 힘을 잘못 주어도 그대로 쓰러질 것이고요. 평지라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언덕길에서는 이게 굴러가면서 엄청난 인명피해를 일으킬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게다가 이런 방식으로 석상을 운반할 경우에 우선 나무줄기로 만든 밧줄이 석상의 무게를 얼마나 지탱할 수 있을지도 확인할 수 없고요. 또 지탱한다고 해도 석상의 안면부나 목 등에 밧줄을 묶어 두었던 부분이 손상이 생겨날 가능성도 높은데, 실제 모아이 석상에 그런 손상된 부분은 없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또 다른 의문점은 석상에 쓰여진 모자였습니다. 이 모자는 현무암 또는 옹회암으로 만들어졌고
887개의 석상 중에 100여 개의 석상이 푸카오라는 모자를 쓰고 있는데, 이 모자 역시 무거운 것은 12톤 가량 된다고 해요. 눕혀놓은 상태에서 이 무거운 모자를 씌우고 떨어지지 않게 일으켜 세운다 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세워놓은 상태에서 12톤짜리 돌덩이를 4m 이상의 석상 머리 위에 씌우는 것은 가능했을까요? 제 생각에는 이건 뭐 기중기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당시 이스터 섬에 기중기는 당연히 없었고요. 2018년 빙햄턴 뉴욕 주립대학교 인류학과 교수였던 칼 리포 연구팀은 원주민들이 채석장에서 10여 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모아이까지 푸카오를 굴려서 운반한 뒤에 대형 램프와 밧줄을 이용한 방식으로 끌어 올렸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리포 교수는 밧줄로 원통형의 푸카오를 두른 뒤에 이것을 잡아당겨 끌어올리는 방법을 사용했을 것이다 라면서, 이는 램프 경사로로 푸카오를 굴려서 끌어올리는 데 필요한 노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단순하면서도 명쾌한 방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것 역시 확인되지 않은 가설일 뿐이고요. 실제로 그만큼 튼튼하고 질긴 밧줄과 램프가 1200년대 이스터 섬 안에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오죽하면 많은 사람들은 이스터 섬의 모아이 석상을 외계인들이 세워놓은 기념물 정도라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당시의 인구와 기술력으로 제작되고 운반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여겨졌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러한 미스터리는 지금도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야기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흥미와 호기심을 조금이라도 만족시켜 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